이 시간에 낮은 단계 연방제, 이 야당이 말하는 특히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말하는 문재인 씨가 과거에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아주 강조한 낮은 단계 연방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이게 다 뭐 수면 위로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고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그러한 이제 주장이거든요. 조갑재 대표, 그 다음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이런 분들의 글을 참고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일보 2011년 2월 11일자 그때 한국일보가 가진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과거 좌파 정부 10년을 지나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룰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듬해 2012년 8월 16일 거기 인천시청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가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서 밝힌 통일의 길을 나가고 싶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이루어서 통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조갑재 대표가 문재인 씨에게 얼마 전에 질의서를 보냈답니다. 지금도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지하느냐, 주장하느냐.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 들고 나오면 공격받으니까 속으로는 지지해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그동안 줄기차게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폐지, 낮은 단계 연방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군 철수로 가는 거죠. 낮은 단계 연방제 하니까 우리는 연방국가고 자주국가, 이제 남북의 대결이 없어지니까 미군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미군 떠나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는 2011년 발간된 자기의 자서전 운명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민정수석을 2번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 뼈아픈 일. 너무너무 분통스럽다. 분통 터지는 일이다. 뼈가 아프도록 분통 터진다. 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결국은 공산당이 합법화되는데 북한 간첩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해도 절대 처벌을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요. 6.15 선언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명시가 됐는데요.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 여기에서 이제 요리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김정일 장군의 연방제 통일론 이렇게 북한에서 말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김정일 장군의 연방제 통일론이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규정을 합니다. 북한이 2001년 10월 6일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이제 연방제를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제시한 것을 보면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2개의 제도, 2개의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서 북과 남에 존재하는 2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 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 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제 하나의 민족,
그 하나의 국가, 민족은 다 하나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도는 두 개라는 거예요. 제도는. 북한의 제도가 다르고 우리 남한의 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나라는 하나인데, 이 북한의 법이 다르고 우리나라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법을 채택하는데 북한은 완전히 독재법을 택하잖아요. 북한엔 자유가 없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국민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대통령이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반대하고 싶으면 반대하고 싶으면 북한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결국은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한의 좌파와 북한의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남한의 보수 우파 해봐야 많아봐야 60%밖에 안 될 텐데 많아봐야 60%, 65% 아주 많아야 70%밖에 안 되는데 여기 만약 30%하고 북한에 하면 다 합치면 우리 전체 통틀어서 하면 우리 보수파가 45% 넘기 어려운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낮은 단계 연방제의 무서운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현재 야당이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면은 낮은 단계 연방제 실시하겠죠. 북한과 이제 서로 연방제가 돼가지고 서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라는 하나인데 제도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도, 북한 제도 다른 거예요. 나라는 하나예요. 나라가 하나니까 대통령은 하나를 뽑아야 되잖아요. 하나를. 그럼 대통령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럼 나오면은 우파 후보들은 단일화되기가 굉장히 왜 우파는 전부 자유니까. 근데 좌파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좌파는 단일화가 된다 이거예요. 단일화가 됩니다. 그럼 단일화가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결국은 남한에 있는 좌파들이 똘똘 뭉쳐서 그 사람을 찍고 북한에는 100% 그 사람을 찍어요. 왜? 북한은 제도가 독재 제도니까. 그게 그들의 제도니까.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니까. 그러면 남한의 보수우파들이 분열되거나 혹은 보수우파가 하나를 단일화 시켜도 절대로 종북 좌파 후보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종북 좌파 대통령이 탄생하고 북한의 꼭두각시 대통령이 탄생이 되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적화 통일이 되는 겁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보면 거기에는 이제 예전에 북한이 주장하던 고려 연방제, 그 높은 단계 연방제라고 그래요. 고려 연방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을 얘기를 안 합니다. 높은 단계 연방제, 고려 연방제에서는 미군 철수해야 된다,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된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공산활동 합법화, 이거 다 해서 연방제를 이루자. 이것이 이제 높은 단계 연방제고 고려 연방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다 이게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이렇게 하잖아요. 미군 철수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평화협정 체결, 공산활동 합법화 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요걸 이제 감추자.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이런 거 이제 일절 얘기하지 말고 일단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체제를 두 개로 유지하면서 서로 이렇게 해서 공산화 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첫째는 남한에 있는 외국군의 철수가 자연스럽게 단행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서로 대결을 안 하니까. 미군이 와서 북한의 공격을 막아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필요 없다고 여론이 일어나면 미군 가야죠. 예전에 필리핀이 그랬거든요. 필리핀이. 우리 미군 필요 없다고. 그리고 이제 여론이 일어나는 게 미군이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필리핀 경제가 무너져버리고. 우리도 꼭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한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합법화시켜야 되죠. 왜 결국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야 돼요. 국산의 공산 체제를 인정하는데 그걸 불법화시키고, 이 불법화시키는 것은 이게 국가보안법이잖아요.
헌법은 필요 없어요. 그럼 공산당이 합법화되는 겁니다. 공산당이. 북한의 간첩들이 남한에서 마음대로 활동해도 절대로 처벌을 못하는 거죠. 왜? 공산당이 합법이니까. 뭐 북한의 정부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거, 이것도 이적행, 이미 이건 아니죠. 이건 이적행위 아니죠. 지금도 찬양 고무죄가 전혀 뭐 처벌되지 않으니까. 국군 병사가 그냥 다른 병사 있는 데서 김정일 장군 만세, 김정일 장군이라고 하지 장군님이라고 해요.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불러도 처벌을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노리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이제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서 서로 이렇게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로 교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하나하나, 이제 북한의 공작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침투시키고 우리나라 종북 좌파들을 다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우파 세력을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된 거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은 남한에 이제 뭐 우파 후보가 하나 나왔다. 우파 후보가 나왔다. 그럼 남북한 합쳐가지고 좌파 후보가 하나 나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파는 많이 끌고 모아도 남한에서 우파가 55% 넘게 어려워요. 박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했는데도 뭐 51점 몇 프로로 당선됐잖아요. 55% 넘기 어렵습니다. 남한 다 합해서 60% 넘기 어렵어요. 달달 끌고 모아도 60% 넘기 어렵습니다. 그 남한은 60% 하고 북한에 2천만에 1,000만 명 표 하고 40% 하고 남한에 40% 좌파하고 합치면 결국 표가 더 많지. 그러니까 우리 뭐 보수파는 아무리 해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적화되는 거죠. 또 남한 내부 혁명을 성사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도 뭐 거의 혁명이 직전에 법을 가정한 혁명이 좌파가 거의 다 장악을 해버렸으니까.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좌파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남한 내에 만약 혁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지원을 받고, 이 혼란을 뭐 수습하기 위해서 북한 군대를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적화 통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낮은 단계 연방제, 이것은 북한에게 나라를 들어 바치는 그런 주장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뭐 연방제 하면 뭐 미국같이 자유롭게 연방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같이 자유롭게 연방제를 한다면 좀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북한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자유 투표를 한다면 그건 안 그렇습니다. 제도가 다르니까 북한의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가 다른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북한은 독재 제도를 택해가지고 투표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게 연방제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공산주의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최소한 1,300만 명이 숙청을 당하고 많으면 2천만 명이 숙청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